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함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함수 이야기 아니라 제곱, 근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곱 아시죠? 제곱을 거꾸로 가는 걸 제곱, 근이라고 부르고요. 이 근자가 무슨 근자냐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그래서 제곱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요 얘기는 7월 달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제곱 근이라는 것부터 살펴볼 건데요. 봅시다. 이제 1번으로 볼게요. 플러스 3을 제곱해도 플러스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플러스 9가 나와요. 같은 이야기로 이제 2번 플러스 4를 제곱해도 플러스 16이 나오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16. 지금 8이라고 하신 분들 없죠? 플러스 16. 여기서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분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플러스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가 나올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호는 제곱을 하면 다 뭐가 나올 거냐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봅시다. 그래서 플러스 3을 제곱해도 플러스 9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9. 같은 이야기로 플러스 4를 제곱해도 플러스 16이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16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9의 제곱근은 그럼 뭐랑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같은 이야기로 플러스 16의 제곱근은 어때요?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래요. 부호만 좀 확인하세요. 다시 볼게요. 플러스 5를 제곱해도 플러스 25고 뭐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플러스 25래요. 그래서 플러스 5를 제곱해도 플러스 25.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플러스 25예요. 그럼 제곱하는 건 부호가 뭐밖에 없다고요? 플러스 5밖에 없으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5도 되고 어떻대요? 마이너스 5도 된대요. 같은 이야기로 플러스 8을 제곱해도 플러스 64고요. 마이너스 8을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64예요. 제곱을 하면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64예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부호가? 플러스밖에 없어서 플러스 64의 제곱근은 플러스 8이랑 마이너스 8이래요. 부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5를 제곱해도 플러스 25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어때요? 플러스 25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플러스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대요. 그러면 봅시다. 플러스 49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스 49의 제곱근은 뭐가 있대요?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7. 제곱을 거꾸로 가는 걸 제곱근이라고 해요. 얘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제곱의 뿌리 찾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11의 제곱근은 뭐랑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9. 또 플러스 9의 제곱도 플러스 81이고 마이너스 9의 제곱도 플러스 81이니까 플러스 81의 제곱근은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9래요. 마찬가지 이야기로 플러스 64의 제곱근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쵸? 플러스 8하고 어떻대요? 마이너스 8. 그럼 봅시다. 3번 플러스 25분의 64래요. 일단 25부터 갈게요. 플러스 25의 제곱근은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5하고 어때요? 마이너스 5. 64에는 어때요?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8이라서 플러스 25분의 64의 제곱근은 플러스 5분의 8이랑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있대요.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플러스 9분의 81 보이세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9는 3, 3은 9니까 3분의 81은 9, 9, 81이니까 9. 플러스 3분의 9랑 뭐가 있대요? 마이너스 3분의 9. 지금 약분은 안 시킬게요.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을 찾을 건데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었거든요.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라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게 하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구할 수가 없고요. 제곱근은 다 플러스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이야기로 마이너스 36의 제곱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해요. 얘도 못 구해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제곱근을 찾으려면 플러스는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라서 플러스의 제곱근은 구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의 제곱근은 구할 수 없어요. 요거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플러스 9의 제곱근, 얘는 플러스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9의 제곱근은 그럼 뭐일 거냐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0의 제곱근 구할 건데 얘도 플러스니까 제곱근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거. 5 아니에요. 5는 제곱하면 5, 25여야 돼요. 2도 제곱하면 2는 4여야 되거든요. 그럼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값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얼마냐면 여기서 보세요. 아까 플러스 9의 제곱근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플러스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9의 제곱근보다 조금 더 큰 값이라서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3.16277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3.16277이랑 마이너스 3.16277이 나오는 거래요. 그럼 보세요.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10의 제곱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다시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11의 제곱근을 찾아볼 건데 제곱해서 11 나오게 하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얘도 있긴 있는데 딱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번거로운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아까 10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와서 3.31624가 나와요. 이거 계속 나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3.31624랑 마이너스 3.31624 점점점 나올 거예요. 다시 볼게요. 플러스 10의 제곱근, 플러스 11의 제곱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네가 딱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번거로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값이에요? 없는 값이에요? 있는 값이에요. 있는 값인데 굉장히 번거로운 값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뿌리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제곱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이 뿌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라고 불러요. 루트.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부르고 쓸 때는 루트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요 R자를 갖다 써서 요렇게 갖다 써요. 다시 갈게요. 제곱해서 10 나오게 하는 10의 제곱근이 있긴 있어요. 근데 3.16277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곱근. 근데 그 근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뿌리를 루트라고 부르고요. ROOT라고 쓰거든요. 이 ROOT에서 뭘 갖다 쓸 거냐면 R자를 갖다 써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러스 10의 제곱근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루트 10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플러스 10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0, 10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 3.12277을 번거로워서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곱해서 11 나오게 하는 거, 11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얘네가 3.3166224 너무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너무 번거로워서 이걸 그냥 근자를 붙인대요. 근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을 영어로 루트. 루트를 뭐라고 쓴다고요? ROOT라고 써서 뭐 갖다 쓸 거냐면 R자를 갖다 써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플러스 루트 11. 마찬가지로 11의 음의 제곱근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16의 양의 제곱근이래요. 제곱근, 근자 뭐라고 부른다고 영어로? 루트. 루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16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플러스 루트 16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16의 음의 제곱근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불러요. 제곱의 뿌리 찾는 거예요. 제곱의 뿌리 찾는 걸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 번만 봅시다. 플러스 16의 양의 제곱근이래요. 우리 16이라고 하는 건 4, 46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시죠? 4, 46. 그래서 플러스 루트 16이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4랑 같은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랑 같은 값이거든요.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만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얘네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문제를 풀어볼 거라서 계산기를 좀 준비해 두셔야 돼요.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를 보시면 계산기에 정말 요 루트 표시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 루트 표시 있는 계산기들이 있거든요. 그 계산기를 가지고 오시면 저랑 같이 루트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루트라고 하는 건 뭐를 찾는 거냐 하면 제곱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갈게요. 여기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다시 보면 플러스 81의 제곱근은 뭐랑 뭐래요?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9래요. 근데 플러스 10 같은 애들은 제곱근이 있긴 있지만 딱 떨어지지 않고 번거로운 값들이래요. 그건 그냥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플러스 루트 1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부를 거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지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루트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있는 값이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혹시 어려우시면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면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감이 오실 테니까 잘 모르겠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